그는 96세였고 그녀도 96세였다. 두 사람은 시간의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배달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민수는 서울에서 1년째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다. 매일 같은 거리, 같은 얼굴들, 같은 감사 인사. 문 앞에 두세요. 그는 그런 것에 지쳐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피곤했다. 어느 흐린 목요일 오후, 그는 이상한 배달을 받았다. 4층에 사는 이영숙 할머니에게 보낼 소포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소포였다. 오래된 문을 열자 그녀는 작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계단의 불빛보다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 젊은이, 시간을 가져다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농담을 한 듯 미소 지었다. 민수는 웃음을 지었다. 시간이라니요. 저는 단지 소포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소포는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천천히 열면 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그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권했다. 보통이라면 거절했겠지만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앱은 이미 다음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뭔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시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불편하지 않은 고요함 때문이었을까? 그녀의 집은 마치 박물관 같았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누렇게 변색된 책들이 가득했다. 멈춰버린 시계와 탁자 위에는 도자기 무용수 인형이 놓여 있었다. 남편과 저는 1950년에 이걸 샀어요. 그녀가 그가 바라보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는 무용가였고 저는 가수였죠. 이제는 꿈속에서만 춤을 춥니다. 민수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평온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경험하셨겠군요. 그가 말했다. 너무 많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의 숨을 쉬지 않는 몸에 담긴 한 색이었다. 민수는 다시 찾아갔다. 처음에는 우연히 같은 거리에서 또 다른 배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는 일부러 찾아갔다. 그는 회사에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배달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무도 그 이유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영숙 할머니는 매번 그를 차로 맞이해 주었고 매번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수는 이영숙 할머니의 집을 자주 찾았다. 처음에는 우연히 배달을 하러 갔지만 그 후에는 일부러 찾아갔다. 매번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가 배달한 소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영숙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어느 날 민수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갔다. 할머니, 이걸 드리려고요. 그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말했다. 살아있는 걸 하나 두고 싶어서요. 이영숙 할머니는 그 화분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아, 민수야, 고마워. 너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제가 자주 오니까 저를 위해서도 뭔가 해주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너에게 내가 사랑했던 노래를 들려줄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래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순간 민수는 그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영숙 할머니의 집은 점점 더 민수의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그녀의 집을 조금 정리해주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고쳐볼게요.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기뻐하며 정말 고마워, 민수야. 너는 나에게 큰 힘이 돼, 라고 답했다. 민수는 그녀의 집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커튼을 달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이영숙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이가 없었지만 사랑은 항상 내 곁에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삶의 깊이를 느꼈다. 이영숙 할머니의 9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민수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민수야. 너의 미소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촛불을 불어 끄고 그 순간 민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어.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이 사랑이야.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그녀를 찾아갔다. 몇 분씩만이라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영숙 할머니는 그에게 시를 읽어주고 오래된 편지를 보여주었다. 때때로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수가 그녀의 집에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 창문에는 불빛이 없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웃이 나와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영숙 할머니가 어제 병원에 가셨어요. 심장 문제로 민수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면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곧 다시 시간을 가져다 줄게. 이틀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는 병원에 들어섰을 때 이영숙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지만 여전히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너 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가면 약속해주세요. 배달을 멈추지 말고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포만 전달하지 말고 저처럼 시간을 가져다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다른 세상의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민수에게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울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봄이었고 이영숙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큰 소리로 드라마틱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지막 음이 공중에 떠있는 노래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민수는 그녀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가 숨을 내쉬고 다시는 숨을 쉬지 않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려움도 고통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녀의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함이 이렇게도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했다. 햇살이 비추고 배달은 계속되어야 했고 앱은 계속 깜빡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낯선 집의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그는 이영숙 할머니의 오래된 나무문과 이름표가 붙어있던 그 문이 떠올랐다. 몇 주 동안 그는 그녀의 집 앞을 지나쳤고 그녀가 다시 창가에 서서 차 한 잔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창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하려던 찰나 민수는 우체국 직원에게 호출을 받았다. 민수 씨, 여기 당신을 위한 소포가 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의 유산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 봉투는 두꺼웠고 고풍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안에는 편지, 작은 열쇠, 그리고 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와 할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는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떠나 있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뭔가를 남겼어. 돈도, 보석도 아닌 시간이지.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 아래에 있는 일기장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야. 준비가 되었을 때 읽어봐. 그 이전에는 읽지 마. 민수는 그녀가 어떤 서랍장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틀 후, 그는 다시 그 비어있는 집에 서 있었다. 그곳의 향기는 여전히 같았다. 라벤더와 먼지, 그리고 오직 그녀만의 향기였다. 민수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검은 가죽으로 된 오래되어 낡은 표지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열고 첫 번째 줄을 읽기 시작했다. 1945년 5월, 나는 16살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밤새도록 읽었다. 할머니의 글은 마치 세월을 초월한 두 번째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폭격의 밤, 돌아오지 못한 형, 그리고 그를 춤추게 했던 남자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들 사이에서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다. 그 페이지는 최근의 것이었다. 2024년 10월, 오늘도 배달 소년이 다시 왔다. 그는 젊었던 나를 떠올리게 한다.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시절의 나를. 그는 내가 매일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11월, 나는 그를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음악이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둘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2024년 12월, 내 몸은 지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춤추고 있다. 내가 떠나면 그가 계속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충분하다. 이민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차분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그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배달, 거리, 그리고 불안한 삶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대신 그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도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노래를 기억해냈다. 그는 오래된 기타를 꺼내어 노래를 부르고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시간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그 비디오는 단순했다. 그의 목소리와 기타, 그리고 때때로 할머니의 사진이 배경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댓글은 솔직하고 슬프며 아름다웠다. 시간의 선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댓글에는 이 노래를 듣고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라는 글이 있었다. 민수는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다. 할머니가 기뻐할 것 같았다.
몇 달 안에 그의 채널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찾아와 시간의 선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그에게 시간을 선물해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저녁 인터뷰를 마친 후 민수는 그 사진이 찍힌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는 잠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야, 노래를 불러줘.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공연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귀 기울였고 그가 전하는 감정에 공감했다. 민수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민수는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번 그는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사랑이 경계를 넘는다는 증거였다. 그는 항상 마지막 곡으로 시간의 선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단지 소포를 배달하러 왔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었어. 너는 내가 느리게 사는 법,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는 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의 손녀예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자주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이것은 할머니의 유산이에요.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레코드판이 들어있었다. 1953년의 녹음이에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레코드를 턴테이블에 올렸다.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노래를 들으면 기억해줘. 음악은 말이 실패할 때 남는 것이니까. 그는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어느 순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민수의 시간의 선물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젊은이들은 요양원을 방문해 노래를 부르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세대 간의 만남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재단 개소식에서 그는 연설을 했다. 저는 할머니를 몇 달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사랑이 세월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녀에게는 방문객이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혼자서 할머니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는 예전에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나무를 내려놓았다. 그 나무는 자라나고 푸르러웠다. 해냈어요. 할머니. 그는 속삭였다. 시간을 계속 이어갔어요. 바람이 묘지를 스치고 한 잎이 묘비 위에 떨어졌다. 민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누군가 새긴 듯한 단어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작별, 기억, 그리고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가 떠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비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포옹처럼. 그리고 어딘가 다른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는 할머니의 무덤을 떠나며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가 느끼는 슬픔과 감사는 서로 얽혀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는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서울의 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그중 한 그림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좋아하던 색깔을 떠올렸다. 이런 색깔이 할머니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수의 시선과 마주쳤고 민수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저는 수진이에요. 할머니의 친구의 손녀라고 들었어요.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할머니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수진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그로 인해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퍼졌는지 설명했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렇죠. 그녀는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수는 수진과의 연결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진은 민수가 만든 시간의 선물 운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함께 이 운동을 더 발전시켜 볼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그녀의 제안에 감동받았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수는 수진과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할머니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수진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며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데 힘썼다. 민수는 수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할머니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 확고히 느꼈다. 어느 날 그들은 서울의 한 큰 공연장에서 시간의 선물 기념 공연을 열기로 했다. 민수는 무대에 서기 전 수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모든 것에 감사해, 민수가 말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민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며 사랑의 힘이 세대를 초월할 수 있음을 전했다. 수진도 무대 뒤에서 그를 응원하며 그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